거기에 직권상정 요건 완화도 좀 포함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회 내 재정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화법을 약간 좀 손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과거에 사실은 선진화법의 탄생 배경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남발함으로 해서 사실 그 의원들의 의사결정권이나 국회에서의 의사결정권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선진화법이 나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국회의장은 거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으니까 뭐 저는 아니어도 괜찮은데 앞으로의 의장은 그래도 국회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의장이나 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입법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든지 또 마땅히 국회에서 협의되어야 될, 심의되어야 될 내용들이 심의도 되지 않고 또 의결도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의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제 의장이 지가 뭘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뭐 다음 의장부터 해도 좋지만 저는 조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특정 정파에서는 지금 개정은 해놓고 21대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하여튼 요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이고 또 바람직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정당이 좀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손효숙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한국일보 손효숙 기자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한 인사들 초청하신 걸로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그 진척 상황이랑 또 이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지난 4월 초에 다카에서 IPU 총회가 있었는데 다카에서 IPU 총회를 할 때 우리 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이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측의 이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측 대표단이 북측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 북한 측에 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 사전에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아서 성사 가능성이 있으면 초청장을 정식으로 보낼 요량이었는데 아직은 긍정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초청장을 공식으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주 내로 좀 긍정적인 답이 있으면 정식으로 초청장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볼 생각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다. 그래서 그냥 그런 논의
끝날 소지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직권상정 요건 완화도 좀 포함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회 내 재정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화법을 약간 좀 손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과거에 사실은 선진화법의 탄생 배경이 진척 상황이랑 또 이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지난 4월 초에 다카에서 IPU 총회가 있었는데 다카에서 IPU 총회를 할 때 우리 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이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측의 이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측 대표단이 북측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 북한 측에 이 답이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남발함으로 해서 사실 그 의원들의 의사 결정권이나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권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선진화법에 나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국회의장은 거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직권상정.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으니까 뭐 저는 아니어도 괜찮은데 앞으로의 의장은 그래도 국회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특정 정파에서는 지금 개정은 해놓고 21대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하여튼 요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이고 또 바람직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정당이 좀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손효숙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한국일보 손효숙 기자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한 인사들 초청하신 걸로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그것은 의장이나 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입법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든지 또 마땅히 국회에서 협의되어야 될, 심의되어야 될 내용들이 심의도 되지 않고 또 의결도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의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제 의장이 지가 뭘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뭐 다음 의장부터 해도 좋지만 저는 조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